충북대가 교수 재임용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탈락 위기였던 한 교수의 점수가 상향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에 올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청주 오창의 수은주는 36.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충주시가 민간 개발에 실패한 호암 근린공원을 직접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 전 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청주 오창의 수은주가 36.2도까지 치솟았고 충주 34.7도, 제천 34.3도 등 영동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충주는 한때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도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은과 옥천을 제외한 9개 시군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곳곳에서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충주시가 도심 최대 공원인 호암 근린공원을 직접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공원 지정 해제 요구와 민간 사업자의 공원 개발 실패에 따른 것입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지난 1956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충주 호암 근린공원. 호암지를 중심으로 한 83만 제곱미터의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산책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 가운데 개발이 안 된 17만여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호암지와 종합스포츠타운 사이의 구역입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공원 지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됨과 함께 충주시가 직접 나선 겁니다. 사색 테마공원 중에 가족 휴양형 테마공원을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년 전 충주시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에 나서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 체납하는 방식의 사업을 공모했지만 응모업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토지 소유주들의 공원 지역 해제 요구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주시는 주민들로부터도 상당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호암공원 조성에는 보상비 350억 원 등 모두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완공은 오는 2023년이 목표입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 협의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내년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충주 지역 43개 공원 가운데 34개를 공원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충북대가 교수 재임용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낮은 평가를 받았던 교수가 1년 뒤 점수가 상향되며 결국 재임용됐는데 이 과정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재임용된 충북대의 한 교수. 강의평가, 학생지도 등 지난 2014년에 대한 교육 업적평가에서 135점 만점에 42.54점, 100분위 31%, D를 받았습니다. 재임용을 위해 재직기간 받아야 할 평균은 70% 이상. 해당 교수는 휴직과 연구로 수업을 맡지 않은 해도 있다 보니 2014년 점수가 크게 낮아 부적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서 재임용은 물 건너 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점수가 상향됐습니다. 교육 업적 점수가 무려 48점이나 상승해 90점을 넘었고 특히 본인이 기간 내에 실적을 입력했어야만 점수가 부여되는 학생 지도 항목에서까지 점수가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실수로 실적을 제때 입력하지 못했다는 해당 교수의 뒤늦은 주장을 학교 측이 받아들여 본인이 직접 수기로 고친 평정표를 인정해줬습니다. 이 교수가 속한 대학원 원장 등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수기 평정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학본부와 총장은 4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임용시켰습니다. 학내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이 거센 상황. 충북대는 해당 교수가 추가 제출한 실적의 진위 여부는 소속 대학원에서 이미 판단한 것으로 봤고
실적이 누락된 경우 추후 보정이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임용된 교수는 실적이 있는데 해외에 있어 입력을 못했을 뿐이고 실제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 사흘째인 오늘 충북에선 92개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76개 학교에서 빵과 우유 등이 제공되고 10곳은 단축 수업과 학교 행사를 통해 하교시켰으며 나머지는 외부나 가정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파업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파업 참여 조합원 1000여 명은 충청북도 교육청 앞에서 기본급 6.24%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충주시 칠금동의 한 공업사에서 용접 작업 도중 불이 나 50대 남성이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 조곡터널 인근에서 55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7.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3,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반도에서 1,500km 떨어진 희망봉의 땅 케이프타운. 저는 지금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에 와 있습니다. 비행기로 꼬박 24시간이 걸리는 이곳까지 온 이유는 이른바 가짜뉴스와 싸우는 최전방에 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케이프타운 대학에 집결한 55개 나라에서 온 250여 명의 참가자들. 글로벌 팩트 6, 올해로 6번째 만남입니다. 전 세계 팩트 체커들이 가짜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고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컨퍼런스에 올해 처음으로 저도 2박 3일을 함께 했습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민주주의가 병들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부터 나왔습니다. Fighting misinformation is like fighting a virus. Fact-checking as a sort of vaccine. 정치인의 근거 없는 주장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 정보까지 각 나라마다 팩트체크 대상이 차고도 넘칩니다. 미국과 영국, 아르헨티나는 구글의 지원으로 온라인에 올라오는 가짜 정보를 실시간 팩트체킹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 중입니다. 사실 검증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이 관건입니다. The future of fact-checking is using technology to get the truth to people at the moment that they hear a political claim. The future is automation that gets the fact check to people instantly. 어떻게 하면 팩트체크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할까? 가짜 뉴스를 압도할 재밌고 창의적인 팩트체크 제작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쏟아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발언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검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청소년층이거나 아니면 노인층이거나 이런 쪽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허위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허위 정보에 어떻게 다가가는 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가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론이 직무유기할 때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는 시청자인 국민이었습니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부끄러운 보도를 기억합니다. 받아쓰기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팩트체크를 새로운 언론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세계적인 흐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최초의 여성 중앙경찰학교장인 이은정 치안감이 취임했습니다.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은정 교장은 교직원과 교육생에게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전문성과 체력을 연구하고 키우자고 당부했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교장은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과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거쳤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